이제 지금 우리가 98페이지 정규 분포인데, 우리가 이 봐봐. 이산 확률 변수에서 조금 특이한 분포는 이항 분포가 좀 대표적이고 우리가 배우는 게,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정규 분포라는 게 있어. 정규 분포. 그럼 정규 분포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정규 분포, 뭐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분포가 정규 분포라고 불러요. 정규 분포.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말 쓰잖아.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분포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근데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분포가 종 모양이야. 종 모양.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이에 따른 뭐 인구수 비, 이렇게 가장 많을 수도 있고, 뭐 성적 같은 것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성적도 이쪽에는 약간 종 모양을 띠고 있고 그런 모양을 띠고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연속적인 것들의 분포는 이런 종 모양을 따르고 있어서 그것 자체를 우리는 그냥 정규 분포라고 부른다고. 근데 정확하게 그러면 정규 분포가 뭐냐? 정규 분포는 선생님 그랬잖아. 연속 확률 변수는 함수와 함수식을 가지고 우리가 컨트롤한다고. 이사는 표를 나타내지만 연속적인 거니까 변수가 너무 많아서 표를 나타낼 수가 없다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정규 분포는 뭐냐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는데 이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는데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떤 거냐면 루트 2파이 곱하기 시그마야. 시그마에다가 2에 마이너스 곱하기 이 시그마 제곱 x 마이너스 m 제곱인데 그 2라는 게 파이처럼 기호한 거 대충 한 2.7을 어쩌고 저쩌고 정도야.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이건 문과 과정이 원래 문이과 공통 과정인데 여기 2라는 것은 이과 애들이 배우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할 필요 없어. 대충 2.7 정도만 된다는 것만 기억하더라고. 그러면 이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래프 개형 첫 번째 그래프 개형을 이해해야 돼.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2에다가 마이너스 제곱 이 시그마 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m 제곱인데 어차피 얘는 상수잖아. 그지? 어차피 얘는 상수고 어차피 여기도 상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2의 마이너스니까 2분의 1에 b는 뭐 양수겠죠. 당연히 시그마 제곱이니까 양수라고. 그치? 그럼 b에다가 뭐 x 마이너스 m 제곱 함께라고. 양수야. 그러면 얘는 요런 함수식에다가 합성을 한 거야. x 마이너스 m 제곱을. 그치? 근데 얘는 지금 봐봐. 2분의 1은 1보다 작은 거다. 그치? 2보다 작은 거야. 그러면 지수함수 그래프에서 지수함수 그래프 1보다 작으니까 x가 한없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작아져서 괜찮지? 얘 점점 작아서 0에 가까워진다라고. 괜찮아?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 점점 작아서 0이 된다라고. 그런데 얘가 지금 누구에 관한 대칭이냐면 m의 값에 관해서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m의 값에 관해서 대칭이라고. 괜찮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m보다 작은 값을 계속 집어넣어. 어차피 그래도 얘는 마이너스 값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다시 무한대가 돼서 어차피 얘는 점점 다시 0이 돼버리는 거지. 괜찮죠? 그래서 2분의 1이 어차피 계속 양수 제곱이니까 m값보다 커져도 점점 작아지고 m보다 작아도 어차피 음수의 제곱이니까 양수값이 점점 작아지더라고. 그 무슨 첫 번째 이해할 게 뭐냐면 그래서 얘는 특징이 첫 번째 평균에 관해서 대칭이다라는 거야. 평균에 관해서 좌우 대칭이라는 소리인 거야. 두 번째, 평균을 집어넣으면 이것은 0에서 이게 0제곱 1인 거니까 이 값이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인 거야. 괜찮지? 자, 그러면 정리할 게 여기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정규분포는 m의 대칭. m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소리인 거야.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면적은 총합은 무조건 1이 된다 그랬잖아.
내가 시그마 값이 만약에 커졌다고 생각해봐. 시그마 값이 커지면 분모가 커지지. 분모가 커지니까 이 값이 높이잖아, 높이. 높이는 낮아져. 높이는 낮아져. 그럼 높이가 낮아지면 면적은 동일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면적을 다 이쪽으로 막 채워야 되고 이쪽에 있는 면적 이쪽으로 막 채워줘야 되잖아, 그치? 그럼 이거는 넓어져야 돼. 괜찮죠? 이거는 넓어져. 근데 만약에 시그마 값이 작아진다면 분모가 작아지니까 이 자체 값이 커지지. 높이가 높아져. 그럼 높이가 높아진다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높이가 높아지려면 이쪽 있는 거를 갖다가 이런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좁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는 좁아져. 그러면 평균의 기준으로 몰려있다. 좁아지니까. 그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작으면 평균의 주변을 몰려있다. 성적이 고르다라는 거야. 성적이 고르다. 괜찮아? 또는 난이도가 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면 빵점짜리가 점수를 맞아서 1등하고 꼴등짜리 차이가 간격이 좁으니까. 그러면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건 넓어져. 빵점도 있고 100점도 있으니까 이건 난이도가 좀 높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더라고. 괜찮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좀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거고 이건 난이도가 좀 낮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 거야. 여기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럼 확률을 구하려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확률을 구해야 돼. 예를 들어서 A부터 A 플러스 3까지야. 만약에 이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이 구간의 길이가 얼마야 지금? 3이잖아. 예를 들어서 뭐야? 구간의 길이가 3이면 예를 들어서 구간의 길이를 딱 이렇게 끊어서 여기 확률의 총합이 면적이 될 수 있는 거고, 그쵸? 구간의 길이를 3씩 이렇게 딱 끊어서 여기 확률의 총합 자체를 면적 확률을 생각할 수도 있더라고. 그럼 이런 구간의 길이가 지금 일정하잖아. 구간의 길이를 일정할 때 이 값이 최대가 되는 경우야. 그럼 구간의 길이가 일정할 때 언제 면적이 최대가 될 수 있냐면 생각해 줘야 돼요.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될 때가 지금 면적이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A 더하기 A 플러스 3 나누기가 M이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규분포에서 물어보는 건 딱 세 가지밖에 없어. 우선 이 정규분포 자체에서만 물어보는 거는. 그래서 이번에는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래가지고 얘가 그러면 평균과 표준 편차만 알면 이 식 자체를 우리가 유도해낼 수 있으니까 이항분포처럼 m하고 시그마 제곱의 성분만 알고 있으면 이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고. 괜찮죠? 어떤 분포는 쉽게 말하면 평균과 분산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정규분포 개념이었어. 됐어요. 자, 그러면 얘 특징은 그럼 뭐냐면 평균이 커지면 얘가 축이 대칭축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평균이 커지면 오른쪽으로 이동해. 괜찮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똑같은 상황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평균이 커지면. 그렇지? 그러면 평균이 같은 상태에서 평균이 동일한 상태에서 표준 편차에 따라서 얘가 위로 올라가냐 밑으로 점점 내려가냐 이 차점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만 개념 좀 해주면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 직선 MN원에서 대칭이고 점근선은 X축이다. 곡선과 X축이 되면 항상 1이다. 자, 표준 편차가 일정할 때 평균이 달라지면 대칭축이 지금 바뀌지만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이걸 폭을 결정하는 거고 평균이 위아래를 결정한다. 그러면 평균이 일정할 때 이거 값이 커지면 넓게 퍼져야 되는 거지, 그치? 낮아지고 양쪽으로 넓게 퍼진다는 소리인 거죠. 여기까지 있어. 자,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는 뭐냐? 그러면 생각해봐. 우리가 아까 확률 밀도함수 fx가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에다가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m 제곱이잖아. 이거 외울 필요 없어.
이거 왜 필요 없어? 그럼 뭐냐면 우리가 얘기했잖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만약에 내가 1부터 2까지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적분해야 된다라고. 근데 이 함수 자체를 접근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잖아. 그것도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야. 그러면 표준 편차도 달라지고 평균도 달라지니까 함수가 정말 다양한 함수가 나타나니까 이 확률을 계산하는 자체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표준화라는 개념을 도입한 거예요. 표준화라는 개념. 표준화라는 개념.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개념을 좀 가볍게 좀 들어도 될 것 같아. 봐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온라인 의류 쇼핑몰을 차렸는데 대한민국 30대 남성이 타겟이야. 근데 대한민국 30대 남성이 400만 명이야. 300만 명. 그럼 우리가 400만 명의 모든 치수를 다 다르게 400만 번을 다 만들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남자 사이즈로 뭐 예를 들어서 95, 100, 105, 110 이렇게 표준화하고 나서 여기에서 골라라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야. 함수가 너무 달아서 이 함수를 좀 세팅시키자. 평균을 0으로 세팅시키고 표준 편차를 1로 세팅시키자. 그러려면 변수를 어떻게 하면 되냐? Z라는 변수를 잡아. 이거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으로 잡으면 그럼 X값에 따라서 이 X값들이 Z값으로 바뀌어버려. 그러면 이 Z에 대한 변수에 대해서 평균값 분산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 얘는 시그마분의 1 X 빼기 시그마분의 M인 거고 성질에서 A 곱하기 2X 빼기 상수 그대로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어차피 2X가 M인 거니까 오케이. Z의 평균은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 분산은 마찬가지로 V에다가 시그마분의 1 X 빼기 시그마분의 M인데 이거 제곱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이거는 시그마 제곱분의 1에다가 Vx가 된다라고. 근데 어차피 이게 시그마 제곱 똑같은 거예요. 1 된다라고. 그래서 Z를 새로운 변수로 잡으면 그럼 이 Z라는 변수는 정규분포는 정규분포인데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거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불러요. 괜찮겠어요? 그래서 얘는 그러면 평균이 0으로 바뀌고 괜찮지? 그러면 이 함수에 대해서 아까 지금 M은 0으로 바뀌고 시그마가 1로 바뀌어서 이 함수에 대해서 모든 확률 적분해가지고 정적분해서 모든 확률을 다 구해놓은 거를 표준 정규분포 포라고 부르고 맨 뒤에 있어요. 책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읽냐면 항상 기준이 0부터야. 0부터 K까지야. 이렇게. 그러면 맨 뒤를 우리가 작성한 살펴보면 맨 뒷장 보면 표준 정규분포라고 있어요. 표준 정규분포. 그리고 거기가 0.0부터 3.4가 있고 위에는 0.01부터 0.0부터 0.09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0부터 Z가 만약에 2.31이다. 2.31이다. 그럼 어떻게 읽으냐면 여기에 있는 2.3이랑 여기에는 0.01이 만나는 것을 읽으면 이 부분은 변수에 해당되는 확률이 된다는 소리인 거야. 마치 상용모급표처럼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그래. 정규분포 성질 너무 함수가 복잡해. 표준화시킨 다음에 이 변수가 나타나면 그 변수에 따라서 그 표를 읽어서 확률을 찾으면 돼. 항상 기준이 봐봐. 0부터야. 0부터. 그러면 이제 0부터니까 항상 그림을 그려서 평균에 대해서 좌우 대칭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잠깐만 정리하면 그러면 0부터 2까지는 대칭성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G가 Z가 0까지 확률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바꿔서 이해하시면 된다는 소리인 거야. 그럼 또 마찬가지로 그러면 두 번째 그럼 예를 들어서 Z가 2부터 만약에 3까지야. 2부터 3까지는 꼭 그림 그려서 얘가 2부터 3까지면 항상 0부터 3까지가 기준이었으니까 0부터 3까지, 0부터 2까지 빼면 되는 거야.
이거는 0부터 3까지에다 빼면 된다라고 0부터 2까지를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소리인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또 하나 더 보면 만약에 이렇게 세 번째 Z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를 이해하면 반드시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종모양을 그리고 나서 평균을 0을 그릴 제칭이니까 그 마이너스를 이해하라는 것은 결국은 1 이상인 거고 동일한 거지. 그치? 그럼 1 이상이라는 것은 절반이 0.5잖아. 그러니까 0.5에다가 누굴 빼면 되냐면 0부터 1까지를 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봐봐. 우리가 이상적인 걸 할 때는 여기 등호가 붙이고는 의미가 있었죠. 얘는 1, 2, 3만 해당되잖아. 근데 연속적인 거는 여기가 등호 붙이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연속적인 거에서는 등호가 붙이고 의미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P, X는 4 자체를 그냥 0으로 생각한다는 소린 거야. 면적이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부터 2까지는 0인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더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표준정규 분포까지 한 거예요. 됐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얘는 표준화가 이미 됐어. 필수지? 필수지 1번이 어디 갔어? 필수지 1번 안 나오는 거 같아. 아니지, 필수지 2번. 필수지 2번 맞아. 봐봐요. 그러면 표준화가 됐습니다. 항상 그림을 그려서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1.5 이상이래요. 그럼 얘가 1.5 이상인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0.5에서 0부터 1.5까지를 빼면 된다라고. 그러니까 0.5에서 0부터 Z가 1.5까지를 빼면 된다라고요. 표가 주어졌죠? Z 여기 1.5까지가 0.433이라고. 그게 괜찮아? 그럼 이거는 0.5부터 2까지는 0부터 2까지에다가 0부터 0.5까지 빼면 되겠죠? 몇 번 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0.5부터 2까지 이거는 0부터 기준에서 2까지랑 0부터 0.5까지 빼면 되죠. 0부터 2까지 확률해서 0부터 0.5까지는 0을 빼면 된다고. 그렇게 돼요. 그럼 이거는 대칭에 의해서 뭐냐면 1부터 3까지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항상 평균의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는 것만 이해해주자. 평균으로 좌우 대칭이 되는 것만 이해해주자. 1부터 3까지니까 3에서 1자리에 빼면 됩니다. 그 다음 이거는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는 3이고 여기는 마이너스이니까 0부터 3까지 얘에다가 0부터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0부터 2까지랑 똑같죠? 얘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자, 그러면 유제 2번에 그 3개만 2, 3, 4 3개만 하고 자, 봐봐. 2-1번 같이 고민해보자. 2-1번 같이 고민해보자. 자, 누구 이상은 두 가지가 가능해. 봐봐. 이렇게 이상이면 0.5보다 작아. 근데 여기서부터 이상이면 0.5보다 큰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상이면 0.5보다 큰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상이면 0.5보다 작은 거고. 그러면 얘는 그러면 A가 이쪽에 있어야 되죠. 그럼 여기가 0.5가 되니까 그럼 여기는 0.4772예요. 그러면 0.4772가 나오려면 2면 되죠. 2면. 그러니까 0부터 2까지면 0.477인데 얘는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절대로 2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조심해야 돼. 누구 이상이면 0.5보다 크다? 0.5보다 작다? 두 가지가 있다는 것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2번 절대값 Z가 A보다 작으면
얘는 마이너스 a부터 z가 a까지예요. 그럼 얘는 2배잖아요. 그럼 얘는 그죠? 0부터 z가 a까지 2배입니다. 2배. 그러면 이게 0.8664가 되는 거니까 8664가 되는 거니까 나누기 1을 해주실 때라면 0부터 a까지는 나누기 2한 거니까 얼마가 되면 0.4332가 되죠. 그럼 433이 누구야? 1.5. 1.5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랬더니 이제 2번에 2번 한번 4번 해보자.